최저기온 영상 8도, 그다음 최고기온 영상 15도. 수요일날 영상 15도래. 2월달에. 이제 겨울은 다 가는 거야 이제. 이제 봄이야. 2월달이 봄인 것 같아. 자, 갑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좀 전에 있을 때 전하라는 거 설명을 했고요. 근데 보면 자, 마찰 전기와 대전부터 볼까? 마찰 전기. 마찰 전기가 뭐야? 마찰 전기는 뭐 했을 때 마찰 시 형성되는 됐어. 마찰 시 형성되는 뭐였을까? 전기. 이걸 보고 마찰 전기라고 부르겠지. 마찰 시켰을 때 얘는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시켜야 돼. 같은 물체는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물체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두 물체가 같은 물체 아니죠. 당연히 다른 물체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찰을 시키게 되면 여기 있던 전자가 갈 거고 여기 있던 전자가 이동이 됐다 봅시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뭐야? 무슨 전기?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고요.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서 뭐야? 반드시 얘네들 사이에서 서로 인력이 작용돼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 한 놈이 뭐야? 전자를 빼앗겼죠. 전자를 얻었어. 그럼 얘네들 사이에서 서로 항상 다른 종류의 전하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인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뭐야? 정전기라고도 하죠. 정전기. 정전기는 뭐야?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지 않는 거야? 전류와 정전기는 같은 말 다른 말. 전류는 흘러간다는 뜻이야. 유자가 흐를 유자거든. 근데 정전기는 뭐야? 정지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하가 가진 않지. 여기에 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정전기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거기 봅시다. 첫 번째 마찰 전기. 서로 다른 종물체가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를 마찰 전기라고 불러요. 두 번째 대전은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보고 대전이라고 부르고 전기를 띈 물체를 대전체라고 부르죠. 대전과 대전체는 같은 말은 아니고요. 대전체는 물체를 뜻하는 거고 대전은 그 현상, 어떤 전기를 띠는 현상을 보고 얘기하죠. 그다음 전하라고 하는 것들은 전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보고 전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볼 때 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어? 서로 다른 물체가 서로 마찰됐을 때 서로 접촉했지. 접촉했으니까 누가 이동한다? 전자가 이동했다. 그럼 전자가 이동했다는 얘기는 주는 애가 있어야 되는 거고 받는 애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주는 애가 누구야?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겠지. 받는 애가 마이너스 전하를 받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이 작용된다까지 보시는 거죠. 그리고 뭐 시험에 나올 거나 그런 거 아닌데 단어만 좀 알아주세요. 대전열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전열. 대전열은 뭘까요? 대전이 잘 되는 순서를 나타낸 겁니다. 대전열. 열이라는 얘기는 1열 이런 것처럼 순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왼쪽으로 갈수록 플러스로 잘 되는 애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가 잘 되는 거. 전자를 많이 뺏어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또 하나 얘는 대전열에서 간격이 멀수록 그래서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대전이 잘 됩니다. 마지막 하나, 대전이 항상 똑같은 전기로 대전되진 않아. 어떨 때 플러스로 되기도 하고 어떨 때 마이너스로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죠. 누구하고 마찰을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전열, 대전이 잘 되는 순서 이걸 대전열 이런 얘기로 했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밑에 보시면 전기력과 전기장과 전기력선 나와있죠? 전기력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인력과 청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쿨럼 법칙 설명했습니다. 전하량 Q1, Q2인 대전체가 거리 R만큼 떨어졌을 때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F는 다음과 같다.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는 Q2다 라고 했죠. 그 정도 기억해 주셔요. 그다음 전기장. 전화 주위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보고 전기장이라 불러요. 됐어? 근데 전기장의 세기를 보면 전기장이 뭐 센 경우도 있고 약한 경우도 있겠지. 근데 그 전기장에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전기장 이 공간에 점전하 플러스 1이라는 점전하를 놨을 때 얘가 움직이는 상황을 보면서 찾는 거야. 무슨 말이야? 얘가 천천히 흘러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지. 그럼 빨리 간다는 얘기는 뭐 전기장이 센 거고 천천히 가면 돼. 전기장이 좀 약한 거겠지. 그리고 얘가 이동하는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에요. 항상 어디서 나올까?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점전하를 놨다 생각하자. 그럼 얘 어디로 가? 가죠. 그럼 얘가 이동하는 방향이 무슨 방향? 전기장의 방향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전기장의 세기 단위 양전하를 넣었을 때 단위 양전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을 각각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이라고 하며 전기장 세기 E는 다음과 같다. E는 Q분의 F라고 했으니까 그거 있어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시험에 나올 걸 볼 겁니다. 밑에 보시면. 자, 전기력선 나와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장을 나타내기 위해 나타난 가상의 선을 보고 있기래요. 어디서 나왔다? 플러스에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 마이너스로 들어가죠. 근데 밑에 보시면 세 번째 그림 볼래? 세 번째 그림 어떻게 돼 있어? 가운데 보면 전기력선이 있어 없어? 없죠. 전기력선이 없다라는 게 뭔 소리야? 서로 청력에 의해서 전기력이 빵이 되는 곳이 있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전기력이 0이 되는 곳이 있다는 얘기야. 전기력선이 없다. 그럼 뭐야? 전기력이 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서로 상쇄돼서. 이해되세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플러스가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럼 얘가 플러스 뭐 1짜리 플러스 1짜리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내가 가운데다가 마이너스 1짜리를 놨다 생각합시다. 혹은 플러스 1짜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가운데 놨습니다. 그럼 가운데 놓으면 얘네 둘 사이 이게 A라고 생각하시고 B라고 생각하고 A, B는 고정시켜놨고요. C는 그냥 정지해놨습니다. C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C는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지금 현재 가운데다 딱 놨어. A와 B의 전하량은 똑같아요.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C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죠. 왜 C는 움직이지 않을까요? C는? 다시 말하면 A가 이렇게 가죠. A가 이렇게, B도 이렇게 할 거고. 맞아요? 그럼 이 가운데에서는 A가 주는 힘과 B가 주는 힘이 서로 상쇄가 돼서, 즉 청력으로 상쇄가 돼서 C한테는 힘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봐도 되냐면, 자, A와 C, 인력이에요, 청력이에요? 인력이죠? B와 C, 인력이죠? 그러면 A와 C 사이에서 당기는 인력과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서 당기는 인력이 서로 같을까 다를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야? 양쪽에서 이렇게 당기는 힘이 같아요. 그래서 얘는 안 움직인다라는 뜻인 걸 봐도 돼요.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면적이 어떻게 했을까?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 생각합시다. 그럼 만약에 플러스 1을 놨어. 그럼 얘는 이렇게 끌려가죠. 마이너스 1을 놨어. 그럼 이렇게 끌려가죠. 그럼 여기 사이에는 어떻게 돼? 전기장이 0인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기력이 0인 곳이 없어요. 여기 맞겠다. 전기력이 0인 곳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자 봐. 어떤 전하가 있습니다. A, B에 고정을 시켰대요. 됐어요? 그러면 점전하를 놓았을 때, 그래서 점전을 놓았을 때 첫 번째 사이에서 정지됩니다. 즉, 요 A, B 사이에서 정지일 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가? 사이에서 정지하게 되면요, 얘는 A와 B의 전하가 같아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식이라고요. 사이에 있으면 무조건 정해진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 A와 B 사이에 딱 놨어. 그랬더니 움직이지 않았대. 그럼 얘는 뭐라고? 전화의 중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중간에 딱 있어요. 그러면 두 전하량도 같아요. 딱 가운데 딱 있어. 그럼 어떻게 돼? A와 B의 전하량도 똑같아요. 근데 다시 말하면 어디 중간이라 치우쳤다. 그러면 가까운 쪽이 약한 거예요. 가까운 쪽이 약한 거예요. 먼 쪽이 세서 밀어버린 거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돼? 가까운 쪽의 전하량이 좀 적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기억하셔요? 치우쳐지면. 이해됐어? 그 정도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 사이에서 정지된 게 아니라 두 번째, 바깥에서. 바깥이라는 게 이쪽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어떻게 됩니까? 전하의 종류는 반대가 되죠. 됐어요? 전하의 종류는 반대입니다. 두 번째, 전하의 종류는 반대였고요. 두 번째 누구야? 어느 쪽에 가까울 거니? 똑같아요. 가까운 쪽에 전하량 작아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있었어, 여기서 점전화를 놨는데 여기서 정지했대. 그럼 어떻게 돼? A가 약한 놈, B가 센 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B가 약한 놈, A가 센 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일단 또 쓸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쓸 겁니다. 중요한 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B가 약한 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기서 점전하고 여기 정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가 기준이죠. 됐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라고 생각하시고 얘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고 얘가 플러스라고 생각합시다. 됐죠? 그러면 A와 이건 C라고 할게. C 사이에 있어는 인력의 총력이에요. 총력이죠. B와 C 사이에서는 인력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봐봐. 여기를 R이라고 하실 거고요. 여기를 ER이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1번하고 2번 할 건데 1번 보실게요. F1은 K는 어차피 안 쓸게요. 상수니까 몇 R이야? 2R, R, 3R이죠. 3R, 9R 제곱분의 A의 전하량 분의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2번 어떻습니까? F1은 몇 R? R 제곱분의 B 곱하기 1이죠. 얘네들이 같은 거예요. 그럼 A의 전하량과 B의 전하량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몇 대 몇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같아야 되는 겁니까? 몇 대 몇? 몇 대 몇? 몇 대 몇? 9대 1이 되어야 되죠. 9대 1이 되어야 얘네들은 똑같아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가 어떻게 돼? 플러스 9래. 얘가 마이너스 1이 돼. 그럼 얼마 됩니까? 9 약분시키면 플러스 1 되죠? 이건 마이너스 1 되죠? 서로 인력적으로 다를 것이고 뭐가 된다? 다르다는 얘기 힘의 방향이 다른 거야. 얘는 당긴 거고 얘는 밀어버렸으니까. 힘의 방향이 바뀌었지? 하지만 크기는 똑같은 거. 9대 1이 된다. 이거가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쓰시고 하나 더 갑니다. 근데 여기서 더 다가올 거야. B 쪽으로 다가오면 누구의 영향력이 세질까요? 누구의 영향력이 세질까요?
B줄 타고. 만약에 이거 반만 갖고 왔다 보자. 0.5로 갔다. 됐어? 그럼 A 1번 어때? 1번. F는 몇 알? 2.5의 제곱 얼마야? 이거죠. 2번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럼 얘가 얼마야? 2.5r제곱 얼마 되니? 2.5r제곱 6.25. 얘는 얼마 돼요? 0.5니까 0.25인가? 요거 몇 분 되면 0.2, 6.2 몇 배 정도 되니? 대략적으로 9배보다 커야 돼. 9, 0.25 곱하기 9에 얼마니? 아닌가? 아 누가 커? 6.25분의 9하고 0.25분의 1 누가 더 커? 이건 4죠 4. 4지 4. 0.25분의 1은 4 아니야? 맞지? 나 그건 할 줄 알아. 근데 얘는 얼마? 6.25? 1보다는 조금 크지 2보다 안 되잖아. 그럼 위에 게 큰 거 밑에가 큰 거야? 위에가 큰 거 밑에가 크지? 그 누구야? B 쪽으로 가면 B의 영향을 더 받아요. 즉 여기서 인력이 강해지는 거지. 이제 이해돼?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A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A 쪽이나 B에서 먼 쪽으로. 그럼 누구의 영향을 받아? A의 영향을 더 받아. 이렇게 되겠지. 계산해봐. 계산 아주 똑같이 알 거야. 됐어? 그래서 어떻게 돼? 얘는 청력이 강해진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A, B는 고정시켜야 되는 거고요. 저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전화량의 종류가 다를 때. 됐습니까? 문제에서 뭘 물어볼 거냐?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저 상태 A, B가 있는 상태에서 점 전화를 내가 여기에 있어서 정지했대. 근데 얘를 이렇게 당기고 밀어버려. 이랬을 때 어떻게 변하니? 누구의 힘이 더 세니? 어떻게 누가 더 세졌니? 뭐 이런 걸 물어볼 거야. 여기서 이걸 1을 F, A, B라고 했을 때 누구의 힘이 더 세니? 이런 걸 물어볼 거거든. 이해되셔요? 지금 현재 저 위에 있는 상태, 이 상태잖아요. 여기 상태에서 저 C의 작용은 R자에는 얼마야? C의 작용은 R자에 얼마야? 응? 얼마? 빨리 얘기해. 안 움직여. 그렇지. 0이니까. 왜 안 움직여? 0이니까 안 움직이겠지. R자는 빵. 움직이지 않으면 빵이다. 됐어요? 그 생각하시고. 됐습니까? 저걸 갖다 적었어? 중요한 말들. 다 적었어? 쓸 거 쓰세요. 찌르셔도 됩니다. 내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자기력할 때 똑같이 나와. 자기력할 때. 자기력할 때 똑같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거는요. 이제 쿨롱 실험 들어갑니다. 5페이지. 다 썼어? 괜찮아? 그럼 자, 5페이지 쿨롱 실험 나옵니다. 자, 쿨롱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비틀림 저울을 사용했습니다. 라고 이거지. 밑에 보시면 비틀림 저울에서 그림 나와 있을 거 보이니? 그럼 거기 보면 자 A라는 게 있을까? 비틀림 저울의 구조라고 해서 뭐 그림 같은 거 나와 있죠? 그럼 첫 번째 비틀림 저울의 구조를 보면 A가 있을 것이고 균형추가 있을 겁니다. 근데 B가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서 대전된 물체가 온 겁니다. 그럼 대전체가 오면 A는 지금 B도 플러스 A도 플러스죠. 근데 B가 다가왔어. 그럼 A는 어떻게 돼? 밀려버리겠지. 밀리면서 이 추가 어떻게 돼? 돌아갈 거 아니야. 돌아간 이 각도를 갖고 얼마나 전하량이 세요 약해요 이걸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전하량이 크기가 크니 작니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나온 것 뿐입니다.
됐습니까? 기억하셔요. 그러면 자 밑에 전기력의 크기를 보면 공 A에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된 B를 가까이 하면 A는 청량을 보다 축이 비틀려 회전합니다. 이때 회전각을 측정하면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전기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고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A의 전하량을 알고 있으면 B의 전하량도 측정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 정도 보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새로운 겁니다. 자, 보호라는 사람 나옵니다. 보호. 보호가 뭐 했대? 얘들아? 보호가 아까 뭐 했지? 아까 설명했잖아. 뭐 했어? 수소, 원자, 모형이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수소, 원자, 모형을 얘기를 했고요. 보호의 원자, 모형은 누구만 설명 가능할까? 누구만 적용 가능해요? 수소만 가능하다. 다른 건 불가능하고 누구만 가능하다? 수소만 가능하다. 그럼 수소만 가능했을 때 수소의 전자 껍질 수소는 전자 몇 개? 하나잖아요. 맞죠?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펙트럼부터 봅니다.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스펙트럼, 무슨 스펙트럼 있어? 뭐 계속 이어진 거. 연속 스펙트럼 있죠. 그 다음 무슨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있겠지. 연속 스펙트럼은 말 그대로 빨간오초 파란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거든요. 빛을 분광기에 넣었을 때 연속적으로 이어진 스펙트럼을 보고 얘기하죠. 분광기는 뭐야? 분광기들아? 분광기가 뭘까 얘들아? 실기가 분광기 뭐야? 빛을 나눠버리는 기계, 이걸 보고 분광기라고 하죠. 그래서 빛을 굴절시켰을 때 빛의 종류마다 뭐가 달라? 굴절률이 달라져. 굴절률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빛마다 속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굴절되는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분광기에 들어가면 나눠집니다. 그래서 빨간 오초 파란보라고 나눠지죠. 분광기라고 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을 봅시다. 여기가 빨간색이라고 생각합시다. 보라색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바깥쪽에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적색이 바깥에 적외선이라는 게 있고요. 보라색 바깥쪽에 자외선이 있겠죠. 우리가 나중에 좀 이따가 뭐야? 적외선 바깥쪽에 누구 있어? 마이크로파가 있을 것이고요. 좀 더 가면 라디오파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자외선 안쪽에 X선 있고요. 감마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서 이걸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실게요. 자, 이렇게 갑니다.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길어져요. 파장 길어집니다. 대신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작아집니다. 대신 진동수는 어떻게 될까요? 진동수. 진동은 좀 더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와 누구는 진동수는 비례고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가 되는 거죠.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요. 그럼 보십시다. 여기서 보시면 자외선부터 적외선까지 파장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 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요? 파장이 짧죠. 그다음 갈수록 파장이 길어집니다.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또 없다. 그럼 파장이라고 하는 거 누구를 뜻합니까? 에너지를 뜻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시광선, 우리가 자외선과 적외선은 보이지 않잖아 얘들아. 근데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연속적이지. 그럼 빛이 연속적이라는 얘기는 빛은 뭘 갖고 있다?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파장을 갖고 있는 거고 모든 파장을 다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크기의 에너지를 다 갖고 있다 이 뜻인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선 스펙트럼은 선이 나타나는 거죠. 선이 나타나는데 이건 뭐야? 흡수 스펙트럼이 있을 것이고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것도 있어요. 흡수 선 스펙트럼, 방출 선 스펙트럼. 자 보시면 기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저온의 기체입니다. 저온이라는 게 에너지가 많다 적다. 저온 에너지가 많다 적다. 적지. 그러면 여기서 연속 스펙트럼이 올 거야. 연속이 이렇게 올 거야. 연속은 모든 크기의 에너지를 다 갖고 있다고 썼지. 근데 여기서 통과를 했더니 이렇게 에너지를 좀 뺏겼어요. 그럼 뺏겼으면
있어 없어 이제는 없죠. 없다는 얘기는 뭐야? 보이는 것만 보면 검은색 선들이 나타나요. 이 검은색 선이 왜 검은색이야? 왜 검은색 선이야? 없으니까. 원래는 빨주노 초파나무가 다 있어야 되거든. 근데 검은 선이 있다는 얘기 무슨 소리야? 없으니까 검은색으로 나타나겠지. 빛이 우리 눈에 안 들어오면 검은색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보였다는 뜻은 무슨 소리야? 얘는 없다. 왜? 얘가 뺏어갔으니까. 됐어? 자, 이 상태라고 보시고요. 이걸 자, 이 기체는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먹었어 안 먹었어? 에너지 먹었지. 그러니까 온도 높아질까 안 높아질까? 높아지겠지. 고온이야. 근데 더 이상 빛을 안 주면 여기서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똑같아요. 검은색 바탕에 어떤 선이 나타나죠. 그럼 얘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똑같은 기체를 했으니까 얘네 둘의 선의 수, 위치는 어떻게 돼요? 같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선 스펙트럼이죠. 이게 왜 중요했냐면요. 얘들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뭐 할 거야? 이렇게 시키면 이제 수소라는 걸 할 거야. 수소 기체를 기체 방정관에 집어넣어서 전압을 준 거야. 전기를 준 거야. 그럼 수소 기체가 처음에 저온이었으니까 에너지를 흡수 안 할까? 흡수하겠지. 그럼 흡수했어. 나중에 에너지를 안 주면 방출하겠지. 이거 실험을 해보는 거지. 실험을 수소 기체를 많이 해보기도 하고 적게 해보기도 하고 전압을 좀 높여주기도 하고 전압을 좀 약하게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다 했는데 항상 수소가 가지는 선 스펙트럼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야. 항상 똑같은 것만 나오거든. 그럼 똑같은 게 나온다는 얘기는 자, 선 스펙트럼 뭔 뜻이야? 나봐. 선 스펙트럼 뭔 뜻이야? 선 스펙트럼. 어떤 특정한 에너지 크기잖아. 다시 말하면 이것 때문에 뭐야? 가지는 선 스펙트럼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선 스펙트럼 에너지 크기가 동일한 거니까 결국은 누구니? 수소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크기는 일정하다. 어떤 특정한 값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지. 다른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돼? 다시 한번 만약에 수소 원자가 100만큼 그 다음에 20, 50, 120, 50만 가질 수 있다면 항상 그것만 갖는다고. 다른 건 가질 수 없다. 뭐 33, 37 이런 거 가질 수가 없다고. 항상 갖는 건 이것밖에 없다. 이게 누구니? 스펙트럼을 보는 거야. 그 밑에 가면 스펙트럼 보실게요. 원자의 스펙트럼입니다. 스펙트럼. 빛은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다르므로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각 파장별로 빛이 분산되어 세계띠가 나타난다. 이때 나타나는 세계띠를 스펙트럼이라 부르는데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 존재해요. 연속 스펙트럼 뭐였습니까?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연속적인 색깔의 띠가 나타납니다. 됐죠? 선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백색광은 특정 기체에 비추어줬을 때 여기서 말하는 백색광이 무슨 스펙트럼이야? 연속 스펙트럼이야. 그걸 갖다 넣어줬을 때 기체 원자가 전자가 높은 에너지 주는 전이라는 필요한 에너지에 해당되는 파장을 흡수하여 그 파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두운 선으로 나타낸다. 방출 스펙트럼. 특정 기체에 빛을 비추었다가 비추지 않을 때 기체 원자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바닥 상태로 전이되면서 방출하는 스펙트럼. 자 보셔요. 자 전자가 자 원자 핵이 있으면 전자 껍질이라는 거 얘기했었지. 맞아? 그럼 전자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걸 여기다 그릴게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껍데기 원자 핵이 있을 것이고 여기 첫 번째 껍데기 N은 1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껍데기. 두 번째 껍데기 N은 2. 세 번째 N은 3. N은 4. N은 5. 무한대까지. 됐어요? 그럼 잘 봐. 처음에 수소는 전자 몇 개 됐어? 나 봐야 돼. 수소는 전자 몇 개? 하나지. 전자가 하나입니다. 얘를 이렇게 이동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 차이만큼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됐어?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 좀 하나 더 봅시다. 우리가 저거는 화학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화학을 안 배웠다는 가정하에서 봅니다.
내가 뭐랬어? 에너지를 특정한 에너지값만 갖는다 그랬었지. 됐어? 근데 화학에서 배우는 껍질 똑같거든요. 근데 저거 화학에서 배우는 거하고 우리 물리에서 배우는 게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화학에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요. 이렇게 배웠어요. 자, 각 전자 껍질이 가지는 에너지 준위는 에너지 준위라는 얘기는 에너지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에너지 준위는 EN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 kJ/몰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1몰당 N 제곱 N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는 1, 2, 3, 4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원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1310이라는 얘기고 두 번째 껍질에 있는 건 어떻게? 마이너스 4분의 1310이에요. 그럼 핵에서 뭘수록 커지는가 작아지는 거야? 핵에서 뭘수록 커졌어 작아졌어? 작아졌죠. 작아졌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핵에서 뭘수록 작아졌다. 맞아? 맞지? 맞아? 맞아? 틀려. 빨리 마이너스 음수 붙었어. 커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핵에서 멀수록 그만큼 커져야 돼요. 커졌다는 뜻은 무슨 뜻이다? 그만큼 불안정해진다. 그럼 아예 그냥 도망간다는 얘기잖아. 됐어? 그래서 봐봐. 나 봐라. 우리가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까지 도망갔다 생각해봐. 그럼 무한대까지 갔지. 그럼 무한대는 누구 거야 전자가? 핵 거야 핵계 아니야? 핵계 아니지. 핵한테 완전 도망갔지. 그러면 얘는 완전히 도망가서 이 전자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자유전자라고 되는 거야. 그럼 어찌됐든 간에 자, 화학에서는 이렇게 배웠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워.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워.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얘는 어때? 이 N은 마이너스 13.4, 2볼트 뭐 이런 식으로 볼트를 써줘. 우리는 전압을 써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위차라는 걸로 봐. 얘네들은 에너지로 보잖아. 우리는 전위차로 전압의 차이를 보는 거야. 위치 에너지 차이로 보는 거야. 약간 다르지. 근데 똑같아. 동일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전자 껍질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를 뭐야? 각 껍질의 에너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니? 자, HF라고 해. 누구야? H라고 하는 건 플랑크 상수고요. F는 진동수를 뜻해요. 그 다음에 누구야? 람다분의 HC라고 합니다. 자, H는 플랑크 상수라고 한다고요. F는 뭐라고? 진동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람다가 뭐야? 파장. 됐어? C가 빛의 속도. 그럼 우리가 물어보는 거 뭘 물어볼 거니? 전자 전이하면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 크기를 구해라 라는 것보다 그것도 있습니다만 주로 뭐야? 파장이 어떻게 변하니? 몇 대 몇이니? 진동수 어떻게 변하니? 뭐 이런 걸 주로 물어봐요. 주로 물어보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들아? 자 밑에 봐볼래? 5페이지까지 얘기했고 6페이지 갑니다. 6페이지 보면 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볼게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수소 기체를 방전관에 넣어 방전시키면 수소 원자의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되면서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방출되는데 이때 방출되는 빛을 프리즘으로 분산시키면 그 위에 있는 그림처럼 뭐야? 불연속적인 선으로 나타난다. 그럼 봐봐.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나봐라. 여기 있던 전자를 에너지를 주면 여기까지 갔겠지. 왜냐면 원래 상태라면 전자는 에너지가 적어야 돼. 적어야 된다는 얘기는 적어야 안정적이라는 얘기거든. 적어야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적을수록 뭐가 된다고? 에너지가 적어서 잘 안 움직인다. 그럼 잘 안 움직이면 전자는 원자에게 잡혀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두 번째 껍질로 가면 에너지가 많아지지? 그런 것처럼 에너지를 흡수하러 갈 건데 자 에너지를 더 이상 안 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 다시 떨어지겠죠. 바닥 상태로 떨어진다라고 해. 에너지가 적은 상태로 떨어진다. 그때 에너지를 방출할 거야. 이 방출한 빛이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해칭 이해되니?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 다시 설명할 거야. 진짜로? 정말로? 오케이. 자, 수소 원자 에너지값. 수소 방전구라서 몇 개 파장의 빛만 방출하므로 수소 원자는 특정 에너지의 빛만 방출한다.
즉 다시 말하면 특정 에너지 값만 갖는다는 뜻인 거야. 수소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연속적, 불연속적, 불연속적이다. 됐죠? 자, 보의 원자 모형입니다. 보의 원자 모형. 자,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는 궤도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자, 밑에 가실게요.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는 움직였으니까 꾸준하게 전자비파를 방출해서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어 결국에는 원자핵과 충돌해야만 하지만 실제로 그래 안 그래? 안 그렇죠. 충돌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안정적이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므로 연속 스펙트럼도 관찰돼야 되는데 그것도 관찰 안 된대. 그럼 러더퍼드 모형은 뭐야? 뭐 잘못된 거지 간단히 말하면. 그럼 잘못된 거 그 놈은 어떻게 돼? 우리가 고쳐야지. 그래서 전자는 핵 주위의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진 궤도에서만 원운동하는 이를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일정한 에너지를 갖는 전자 껍질 내에서 원운동하는 전자는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으므로 6, 7페이지 원자는 안정하다라고 그랬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볼까? 전자는 어디에 있다? 전자는 전자 껍질에 존재한다. 거기에 돌아다니는 애들은 어떻게 안정해 불안정해? 안정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치 에너지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이차로 보는 거고 얘들아 우리가 여기 몇 층? 6층. 그럼 6층과 7층 사이에 떠다닐 수 있어 없어 너네가? 불가능하잖아. 우리는 어디에 있어? 딱 6층에 다니는 거잖아. 됐어? 6층에 내가 가만히 있어. 움직여. 살짝 움직여도 여기선 에너지가 방출된다. 흡수된다. 이런 거 없이 똑같다는 얘기지. 나의 위치 에너지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해됩니까? 밑에 주양대수 나와있죠. 원자핵에서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K, L, M, N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N을 주양자수로 부른다. 그러니까 첫 번째 껍데기, 두 번째 껍데기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신대요. 됐죠? 밑에 에너지의 양자화라고 그랬지. 에너지의 양자화. 전자의 궤도. 전자는 특정 에너지를 가진 궤도만을 돌 수 있습니다. 전자의 전이 전자가 자신이 도는 궤도에서 벗어나 다른 궤도를 이동하는 것으로 전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한다. 흡수해야 돼 혹은 방출해야 돼 라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수소 원자의 전자 궤도 준위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라고 설명드렸고 빛의 진동수 설명드렸습니다. 빛의 진동수 누구래? 거기서는 하나만 더 쓸게요. 여기서 쓴 거. 자, 누구래? HF는 E2 빼기 E1. 다시 말하면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 방출되는 에너지만큼이 진동수로 나온다는 얘기죠. 어차피 H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H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상수니까. 그럼 진동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이해되셔요? 이해되셔요? 그 정도 보시면서 자 예를 들어 문제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잘 보십니다. 잠깐 뒤에 문제 한번 보고 갈게. 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15페이지 겁니다. 11번 15페이지 11번 15페이지 찾았어? 11번 잠깐 보실래요? 그러면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소 기체에 에너지를 가했더니 전자가 양자수 1, 3인 상태에서만 전이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되지. 얼마나 방출할 거야? 10.2V 정도를 방출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껍질이 얼마나 갖고 올 때? 첫 번째 껍질 13.6이지.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껍질 어떻게 돼? 마이너스 3.4라며. 그럼 요 차이만큼 에너지 방출하는 거. 얼마 방출해? 10.22V 정도를 방출한다. 숫자가 약간 다른 거야. 방식은 똑같아. 화학하고. 다만 달라지는 게 뭐 있어? 숫자는 달라진다는 얘기지. 우리는 전인차로 표현하니까. 이해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실게요. 여기서부터 문제 봐볼래? N은 3인 상태의 에너지가 가장 작다. 맞아 틀려? 아니지. 그때가 제일 크지. 마이너스니까. 됐어. 두 번째 2번에 갑니다. 방출 스펙트럼에서 밝은 선은 두 개 나타난다. 얘들아, 방출 스펙트럼에서 밝은 선이 두 개 나타났다는 얘기 뭐야? 에너지가 두 개 방출되니? 라고 물어본 거야. 맞아 틀려? 자, 봐봐. 여기가 세 번째 껍질이라 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도 하나, 둘, 셋. 여기서 3에서 1로 직접 오는 경우도 있어.
그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요. 3에서 2로 오는 것도 있고요. 2에서 1로 오는 방출되는 것도 있죠. 즉 밝은 선 몇 개 나타나? 3개 나타납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전자전이가 몇 개 있냐라고 보는 거야. 나봐봐. 전자전이 어떻게 돼? 3에서 2로 가는 전자전이 있죠. 2에서 1로 가는 전자전이 있죠. 3에서 1로 바로 오는 전자전이 과류 있죠. 경로가 몇 개 있냐 이 소리야. 간단히 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경로가 몇 개야? 내가 우리 집 가는 경로가 몇 개일까? 엄청 많겠지. 그것처럼 얘들도 어떻게 돼? 경로가 그만큼 많아진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니? 걸어갈 수도 있죠. 차 타고 갈 수 있고요. 버스 타고 갈 수 있고 지하철 타고 갈 수 있고요. 자전거 타고 갈 수 있고요. 맞지? 킥보드 타고 갈 수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처럼 다양하다. 뭐 이런 얘기라는 거야. 그러면 누구는 2번도 틀렸네. 3번에 온다. 방출되는 빛의 최대 에너지는 13.62V야. 방출되는 최대가 얼마야? 3에서 1로 가는 거지. 빼. 13.6에서 1.51 빼면 12.09 이렇게 되겠죠. 12.09 정도가 방출되겠죠. 틀렸네. 전자가 전이할 때 1.89 2V 에너지 흡수할 수 있다. 맞아 틀려? 1.89. 세 번째, 두 번째 요 사이 얼마야? 1.89 맞아? 1.89래. 그럼 맞네. 이게 답이죠. 전자가 전이할 때 1.89V, 2V 에너지 흡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누구니 3.40 마이너스 3.40에서 1.89로 흡수하면 마이너스 1.51이 되겠죠. 그럼 4번 답이네. 5번에 온다. 핵 주위를 궤도를 도는 전자는 마이너스 1.89 2V 에너지 가질 수 있다 없다?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13.6,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1.51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종류밖에. 1.89라는 건 가질 수가 없다. 이해됩니까? 기억하시고요. 이게 누구야? 방금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고. 어렵진 않아. 솔직히 어렵진 않아. 근데 화학하고 조금 다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다시 앞에 갑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7페이지 보던 거 맞아갑니다. 7페이지 보던 거 맞아봅니다. 7페이지 보면 수소 원자의 전자 궤도 준위 설명했고요. 됐습니까? 두 번째 밑에 보면 전자 전이와 에너지 출입 있죠? 에너지 준위가 다른 전자 껍질로 전자가 전이할 때는 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그 에너지가 여기서 누구야? 델타 E라고 하는데 이게 진동수로 표현하기도 어떻게 됩니까? 람다 분의 HC 즉 파장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파장은 길어져요, 짧아져요? 짧아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잠깐만 일단 3에서 아까 1로 들어올 때 있잖아. 그때 파장이 제일 짧은 건 누구니? 3에서 바로 1로 올 때가 파장이 제일 짧아요. 에너지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 좀 보셔야 되죠. 됐습니까? 자, 밑에 에너지 크기는 설명했으니까 됐고 뒤로 갑니다. 마지막. 자, 8페이지. 보호의 원자 모형에 따른 수소 원자의 선수 필터를 했습니다.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므로 수소 원자의 선수 스펙트럼은 불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밑에는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계열은 어디로 오면 첫 번째 껍질로 도착하면 다 자외선이란 빛이 나와요. 에너지가 좀 크다는 얘기죠. 라이먼 계열 그렇게 얘기하고요. 발모 계열은 가시광선으로 오는 걸 보고 우리가 발모 계열이라고 불러요. N은 두 번째 껍질로 오는 거. 파시는 세 번째 껍질 적외선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너지 제일 적은 거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죠. 됐습니까? 라이먼, 발머, 파션. 라이먼은 누구니? 첫 번째 껍질. 봐봐. 이게 라이먼이야. 누가 오는지 그래. 여기로 오는 건 발머, 파션. 됐습니까? 그게 누구라고? 방금 얘기했던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 그럼 여기는 일단 먼저 숙제가 되겠죠. 그 많지는 않을 거고요. 32문제인데 쉬워요. 생각보다는. 문제 봤을 때 되게 계산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쉬워요. 더하기 빼기만 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되게. 됐습니까? 이제 두 번째 누구는 19페이지. 요거 하면 2단원의 절반이 끝나요. 전기장이 끝나는 거거든. 그럼 전기장 끝나면 절반, 그 다음 자기장이 다음 주에 하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 주에 누구야? 파동. 1부를 하고 반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동 반을 하면 3월 첫 번째 주.
그게 무슨 요일이냐? 아무튼 금요일인데 마지막 그때까지 딱 끝낼 겁니다. 그러면 한 바퀴는 다 돌긴 해요. 물론 이제 지금 아주 세세하게 자세히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바퀴 전체적인 과정 한번 싹 다 돌리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학기 시작해서 시험 대비 들어가면 자세히 학교 문제들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들 갖고 계속 뭐 더 자세히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는 얘기죠. 갑니다. 19페이지. 이건 쉬었다 갑니다.